안녕하십니까. 김옥선 간호사이자 둘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 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출산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기 잘 낳지 못할까봐 많이들 두려우시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관련 서적들을 보고 나름 밤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멋진 코치들한테 트레이닝도 받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보도 얻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장에 나갑니다. 또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산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산을 갈 것인가, 또 그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올라갈 수 있을 산인가, 경로는 어떤가, 우리는 많은 사전 점검들을 하고 또 등산을 합니다. 출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출산은 그러면 아무 준비 없이 병원만 가면 누군가가 낳게 해주는 건가, 누군가가 빼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간호사 생활을 20년 정도 했고, 간호사와 겸하면서 출산 둘라이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간호사로 일하면서 산부인과에 첫 발을 디딜 때는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라이센스를 따서 수유를 돕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유를 돕다가 직접 분만실, 산부인과 분만실 안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출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기 잘 낳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출산은 생각보다 할만하다. 제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분만실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산모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만실은 아기만 받는 곳이 아니라 외래에서 크고 작은 수술들을 다 커버해 가면서 또 수액 맞으러 오면 수액도 달아줘야죠. 검사 때문에 오면 또 검사도 해야죠. 간호사들은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 아픈 산모들을 그냥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환경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산모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도와주겠지만, 어쩌다 보니 막 5명, 10명이 이렇게 몰려들기도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본 출산은 우리 산모님들이 정말로 이 목숨 건 출산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곁에서 지지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거나, 물론 저도 바빠서 병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해드렸고 마음은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하듯이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기를 이해해야 하고, 이 자궁 안에 있는 아기, 출산 둘라에서는 태아 해부 생리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산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출산은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도 뼈가 4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기, 자궁, 그리고 골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출산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우리가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냐면 아기가 내 산도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산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약물에 의지하고 자연분만을 할지 지형절개를 할지 의료진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서 엄마들끼리 이미 정해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싫어요. 이렇게 사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결정은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렵다고 해서 내 몸에 쉽게 칼을 대거나 출산 중에 쉽게 약물을 몸에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우시면 출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골반뼈 4개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그쵸?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아기는 가진통, 진진통 뭐 구분을 하시잖아요. 자궁 경부는 진통이라는 신호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통이 시작이 되고 진진통이 되면 이 자궁 경부라고 말하죠. 경부가 이렇게 열리면서 아기 머리 보이시죠? 이렇게 아기가 나옵니다. 자궁 경부만 열려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더 중요한 건 이 아기가 골반 안으로 진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골반 안에 이렇게 진입을 잘해서 엄마의 산도를 잘 통과해서 나가냐. 이런 출산에 대한 기초 해부학을 잘 안다면 누구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쉬운 출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극한의 최고의 체력을 써야 할 때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모두가 굶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진통증에 막 먹어라 마셔라 해도 많은 산모님들이 많이 토해요.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겨우 죽이나 어떤 단 음식, 단 주스, 물, 뭐 이 정도 외에는 출산 중에 혹시 진통 중에 많이 먹어서 배불려서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은 섭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산모들이 출산을 잘 합니다. 또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야 하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중력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중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출산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잘못하면 얼굴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다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산 중에 무브먼트, 움직이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기는 오른쪽에 누워있는 아이, 왼쪽에 누워있는 아이, 고개를 잘 숙이고 있는 아이, 턱을 들고 있는 아이, 여러 가지 자기의 태위가 있기 때문에 10명의 산모가 모두 왼쪽으로 누워있어라.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기가 결국은 아기를 엄마의 골반 자궁 안에서 골반 내 최적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을 쉽고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떤 아이들 오른쪽에 누워있는 아이들은 턱을 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리 센 진통이 온들 아이들이 치골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아이가 자궁 수축의 에임, 이 방향이
이런 불임이라고 하죠. 펠빅 입구 쪽에서 다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턱을 들고 있는 아이는 엄마의 골반이 어지간히 크지 않는 한 진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결국은 난산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진통할 때 누워 있으면 아이가 엄마의 항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하늘 보고 있다. 이런 자세가 되면 수술로도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른쪽에 누워있냐 왼쪽에 누워있느냐도 출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엄마의 움직임은 이런 각이 안 맞는 골반과 아기의 머리를 엄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가 둘라들이 가르쳐주는 테크닉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 전에 부부가 함께 출산 교육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굉장히 축복해야 되는 일이지만 엄마가 아기를 대부분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아기는 스스로 태어나는 겁니다. 놀랬죠? 우리 아기가 산도를 잘 찾아서 내려오도록 엄마는 엄마의 몸을 아기가 어디에 끼었나 를 생각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부위가 최대한 압박받지 않도록 엄마의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중력을 사용해 가면서 엄마 몸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아기가 산도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출산을 이해하게 되면 출산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이 되겠죠. 이완되지 않겠죠. 우리 몸이 수축이 되다 보면 자궁문도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고 엄마가 안정이 되고 몸을 열어줘야 되고 감통도 해야 되고 하는 출산 중에 이 필요한 호르몬들이 내추럴하게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건데 출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서 남들이 하는 거를 쉽게 따라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기의 엄마가 될 뿐, 예비 아빠, 함께 우리가 출산을 계획해야 됩니다. 아기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출산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조산원 출산도 많이 늘었고 가정 출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가정 출산, 조산원 출산, 병원 출산을 의료진의 입장에서 혹은 둘라의 입장으로도 여러 다양한 출산의 모양들을 보면서 저 나름의 출산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확고하게 생겼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낳아야 정말 잘 낳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출산을 알아간다면 정말 진통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진통아 와라 내가 잘 이겨내주마 이런 마음으로 출산에 임해야 출산 중에 우리한테 유익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출산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산모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정말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적으로 산모 혼자만 출산 준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기도 같이 만들었고 아기도 같이 낳아야 하고 아기를 같이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출산 교육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산모교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품이 있는 곳, 뭔가 추첨을 통해서 내가 당첨이 돼야 돼. 이런 산모교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과 함께 우리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출산 중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출산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출산 교육을 꼭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출산은 절대 산모 혼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스스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스스로 산도를 잘 통과하도록 엄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의 아픔도, 아기의 그 길 찾아 헤매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가 50% 아프면 아기도 똑같이 50%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산도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이런 출산 교육이 잘 된 산모들은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나 절대 둘째 낳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둘째는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행복한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산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요. 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병원 분만과 일반 자연주의 출산하는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내 손에서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에 대한 그 가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출산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그 출산의 방법, 유도분만, 흡입분만, 제왕절개를 알고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선택해서 다음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출산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텔레비전을 보듯이 출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고, 우리가 또 책을 통해 공부를 했듯이 출산에 관한 책들을 한 두세 권 정도 읽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생애에 잊지 못할 이 출산을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출산, 아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출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 엄마가 될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빠가 될 산모님들,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함께 출산 공부를 해봐요. 출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면 두려움은 우리 옆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멋진 후대들을 낳고 키워봐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